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3월 24일 목요일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삼성 서울병원에서 퇴원해 대구 달성군 육아 사저에 들어갔습니다. 퇴원 직후 대구로 향하기 전에는 국립현충원을 찾아 선친인 박정희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구 달성군 사저에 도착한 뒤 육성 메시지를 통해 돌아보면 지난 5년의 시간은 저에게 무척 견디기 힘든 그런 시간이었다. 정치적 고향이자 마음의 고향인 달성으로 돌아갈 날을 생각하며 견뎌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제가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한다고 했지만 이루지 못한 많은 꿈이 있다. 제가 못 이룬 꿈들은 이제 또 다른 이들의 몫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좋은 인재들이 저의 고향인 대구에 도약을 이루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저의 작은 힘이나마 보태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사실상 정치활동 재개를 시사하는 말로 과거 선거의 여왕으로 불렸던 박근혜 대통령의 말과 행동은 앞으로 한국 정치권, 특히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한 영남 지역에서는 큰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시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3월 24일 박근혜 대통령 퇴원부터 현충원 참배, 대구 귀향까지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3월 24일 오전 8시 32분경 그동안 입원해 있던 삼성 서울병원 본관 3번 출입구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남색 코트 차림에 올림머리를 한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 여러분께 5년 만에 인사드린다. 염려해 주셔서 건강을 많이 회복했다. 또 의료진들에게 감사드린다. 이렇게 짧게 인사를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비교적 건강한 모습으로 나타나자 많은 지지자들이 박수를 쳤고 실제 병원에 가진 않았더라도 그 광경을 유튜브 등을 통해 접한 많은 국민들도 참 다행이다 이러면서 안도하는 모습 그리고 환영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약 1분가량 짧은 인사말을 마치고 곧장 도로에 대기 중이던 차량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병원 앞에는 과거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일했던 많은 인사들이 찾아서 박근혜 대통령의 퇴원을 지켜봤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한때 옥고를 치르기도 했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조윤선 전 정무석 비서관 등의 모습이 보였고 또 황교안 전 총리, 김규현, 김희정, 김재원, 민경욱, 백성주, 신동철, 유기준, 유정복, 이원종, 이정현, 조대환, 한광옥, 함진규, 허태열 이런 인사들 이와 함께 김영식, 윤병세, 한민구 전 장관 등도 병원 앞에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직 의원 중에는 국민의힘 박대출, 윤상현, 윤두현, 윤주경 의원이 눈에 띄었습니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는 기자들이 소감을 묻자 무슨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이렇게 말했고 황교안 전 총리는 SNS를 통해 만감이 교차합니다. 기높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병원에서 퇴원한 뒤 바로 국립서울현충원으로 이동해서 부친인 박정희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일원동 삼성서울병원에서 동작동 국립현충원까지는 27분 정도 걸렸고 박근혜 대통령이 국립현충원에 도착했을 때 박정희 대통령 묘역 앞에도 많은 지지자들이 모여서 박근혜 대통령을 맞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 묘역 앞에서 묵념으로 참배하고 약 8분 정도 묘역에 머무른 뒤 별다른 말 없이 승용차를 타고 대구 달성군의 사저로 떠났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낮 12시 20분경 대구 달성군의 사저에 도착해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이날 사저 앞에는 많은 국민이 몰려서 박근혜 대통령의 귀향,
대구로의 귀향을 환영하고 그동안 치른 고생을 안타까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마이크 앞에서 꽤 긴 인사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지난 2017년 3월 참 말도 안 되는 혐의로 구속된 뒤 사실상 3월 24일 삼성병원 앞에서의 짧은 인사말, 그리고 대구 달성군 사저에 도착한 뒤의 인사말이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본인의 육성어로 밝힌 내용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5년의 시간은 저에게 무척 견디기 힘든 그런 시간이었지만은 정치적 고향이자 마음의 고향인 달성으로 돌아갈 날을 기다리면서 견뎌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번에 여러분에게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박근혜 대통령이 태어난 곳은 대구 삼덕동입니다. 그러니까 6.25 전쟁 기간 중에 당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유경수 여사와 결혼해서 대구에 이제 신접살림을 살고 있었죠. 거기서 이제 대구 삼덕동에서 태어나서 비교적 일찍 서울로 올라갔습니다만은 그러고 나서 이제 1998년 김대중 정부에서 보궐선거가 있을 때 당시 DJ 정부에서는 대구 경북 지역에서 김대중 여당을 만들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꽤 알려진 인물을 당시 김대중 여당의 후보로 달성에 공천하고 온갖 지원을 하면서 당시 야당으로 바뀌었던 한나라당이 힘든 그런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에 입문하면서 특별한 연고가 없던 대구 달성, 대구 경북이라고 하지만은 고향 자체는 삼덕동이고 서울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달성에 특별한 연고가 있었던 건 아닌 겁니다만은 달성의 보궐선거에 당시 야당 후보로 출마해서 압도적으로 당선됐죠. 그러면서 이제 이 달성에서 4번의 국회의원을 하고 결국 대통령까지 하게 된 지역이 바로 달성군입니다. 그리고 달성은 원래는 경상북도 달성군이었습니다만은 대구광역시에 편입되면서 지금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구의 남서부에 위치한 그런 지역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사저에 도착한 시간이 아까 12시 20분경이라고 했는데 아마 12시 15분경인 것 같습니다. 사저 앞에 도착한 뒤 남자 어린이가 건네주는 꽃다발을 받고 아이를 가볍게 안아주기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인사말을 하는 도중에 극좌 세력의 한 30대 정도 되는 자가 소주병을 던져서 잠시 소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 범인은 아마 인민혁명당, 그러니까 극좌 세력이죠. 그 극좌 인혁당 재건을 외치는 그런 부류의 인간인 모양인데 자칫 좀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뻔도 해서 경호원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앞에서 막고 그리고 범인을 잡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많이 부족했고 실망을 드렸음에도 이렇게 많은 분이 오셔서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 사면이 결정된 후 달성 여러분들이 제가 달성에 오면 편안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돌봐드리겠다는 내용의 언론 기사를 보고 깊은 감동을 받았다. 제가 참 행복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어서 24년 전인 1998년 낯선 이곳 달성에 왔을 때 처음부터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고 보듬어 주신 분들이 바로 이곳의 여러분들이다. 지지와 격려에 힘입어 보궐선거에서 처음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됐고 연이어 지역구 4선 의원을 거쳐 대통령까지 했다. 이 아까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처음 달성과 인연을 맺은 게 김대중 정부 시절인 98년 그러니까 국회의원 보궐선거부터 해서 인연을 맺은 곳이 바로 이곳 달성입니다. 이어서 저도 이곳 달성군에서 많은 곳을 구석구석 다녔다. 달성군 흙 속에 저의 발자국도 분명히 많이 남아있을 것이다. 달성군 관내 명칭들을 보면 이곳 유가, 그러니까 여기가 달성군 유가읍입니다. 구지, 다사, 하빈 같은 이국적인 느낌을 주는 그런 이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만큼 저에게도 이곳은 특별한 느낌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과거 선거운동 때 한 주민이 달성군의 공기가 좋다는 이야기를 해서 그때는 이게 공기가 날씨가 좋은 데구나 이렇게 생각이 나중에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그 당시에 이제 출마했을 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출마했을 때 선풍적인 인기가 박정희 박근혜 인기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압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선거 분위기가 좋다는 그런 이야기란 걸 나중에 알았다.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때로 다시 돌아갈 만큼 그 시절이 참으로 그립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인사말에서 구체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라든지 문재인 현 대통령이라든지 하는 구체적인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발언은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발언인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한다고 했지만 이루지 못한 많은 꿈이 있다. 제가 못 이룬 꿈들은 이제 또 다른 이들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좋은 인재들이 제 고향인 대구의 도약을 이루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저의 작은 힘이나마 보태려고 한다. 매우 중요한 발언입니다. 이 말은 앞으로 대구를 중심으로 해서 사실상 정치 활동을 재개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적어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과정이나 여러 과정에서 칼을 꽂았던 사람이 대구 경북이나 이런 곳에서 국회의원이라든지 도지사라든지 시장군수라든지 이런 공직을 맡기는 아마 대단히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선거 때 만약 그런 사람이 설사 지금 국민의힘 공천을 받는다 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그 사람에 대해서 예를 들어 유승민 이런 사람들 말입니다. 한마디만 한다면 아마 그 선거는 끝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면 이번 6.1 지방선거부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 적어도 다음 총선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그동안 병원에 있어서 제가 의식적으로 정치적 부분과 관련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말할 때 언급을 회피했습니다만은 이제 비교적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을 했고 사죄에 들어갔으니까 제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한국 비좌파 정당, 그러니까 소위 보수 우파 정당, 현재 국민의힘으로 대표되고 있습니다만은 저 국민의힘 저 체질로는 도저히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된 보수우파 또는 제대로 된 자유우파의 그런 정당으로 바뀌거나 그게 만약 국민의힘이 정 안 되면 박근혜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우파 신당이 출범할 필요성도 상황에 따라서는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그렇게 해서 이 한국 비좌파, 보수우파, 자유우파 이 정당의 체질을 바꿔 나가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미치기를 저는 희망합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그 정도의 힘을 가진 정치인은 박근혜 대통령 밖에 없습니다. 사실 박근혜 대통령 탄핵까지 가는데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김영삼, 김대중, 그러니까 한국에서 YSDJ 이후, 물론 그 전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은 워낙 이제 걸출한 인물이었고, 일반 대중 정치인 중에는 YSDJ 이후 가장 대중에게 움직일 수 있는 영향력을 지닌 그런 정치인이 박근혜 대통령이었습니다. 따라서 여야 정치권들이 모두 어떻게 보면 탄핵이라는 식으로 정치적으로 죽여버리려고 했던 그런 측면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돌아왔습니다. 아마 앞으로 대단히 중요한 그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